자, 일단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결은 똑같아요. 결은. 무슨 말이냐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보수가 전체 1000명 중에 32.1% 320명이라는 소리고요. 진보가 22.5% 2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수가 9.6 약 10% 정도 많아요. 그래프로도 볼게요. 보수 326 진보 223입니다. 그러면 100명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같은 균형을 진보 보수로 맞췄다고 하면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100명 차이가 났는데 이게 50명만이라도 진보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이 당연히 앞서죠. 지금 과 표집된 게 아주 모든 여론조사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꽃도 보수 과표집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여론조사 꽃은 그걸 막 보정하는 여러 가지 질문 순서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불안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표. 설명드릴 것도 없이 표 보고 다 분석해봤어요. 이거 문제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세나는? 이거 보도 안 해. 이렇게 미디어 토마토 이런데서 보도 안 한다. 의미가 없거든요. 추세가 되면 안 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두 명이 지금 일단 박용진 하위 10% 통보받았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윤영찬도 하위 10% 통보받았다. 나 진짜 사람들 그 열받는 건 뭐냐면은 일찍이 이럴 줄 알았지. 하위 10% 20%가 들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예. 그 어떤 상황이냐면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비명이라서 당의 공조직을 완전히 자기 말로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게 비명이라서 내가 하위 10% 통보받았다.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비명하고 친명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현역 의원들한테 뭐가 있냐면 왜 여러분들도 총선 여론조사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당내 여론조사 할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이거 현역 바꿔야 될 거야 말까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요. 반명, 반개혁파 이런 사람들 지역구는 현역 교체 지수가 엄청 높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다 바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총 100점 중에 75, 80 나오는 사람들 현역 교체 지수가. 어떤 지역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현역 교체 지수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 지금 하위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평가 현역 의원들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를 받을 때 사실은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늘 4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의정활동 평가를 하고 그리고 4년을 모아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계량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성이 상실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 그 시민들, 그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평가는 사실은 본인이 해왔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민생을 해결해 주는가. 네. 그리고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당의 정체성에 충실한가. 당의 목적대로, 당의 계획대로 그리고 당이 전면에 싸워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특검법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대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 국회의원이 잘 민심에 맞게 움직였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라고 사실은 좀 네. 본인이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수용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결과라고 좀 해줘야 되지 자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봐봐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한 4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팔아먹습니까? 어느 순간에 팔아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수개월, 1년, 2년 가까운 시간 당 괴롭혔냐고요. 그러면 당원들이 공천에
당원들 의견이 방해되는 상황에 이 사람들 공천해라. 이 사람들 계속 국회의원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겠죠.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배점이 나왔는지는 모르죠. 현역 의원 교체 지수는 높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민주당 말고 우리가 현역 의원 공약 이행 지수 평가라는 걸 했었잖아요. 박용진은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강북을 지역구 여기 그 전에요. 아까 보여줬던 썸네일.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박용진이 21대 국회 법안 통과가 0건입니다. 법안 만드는 거 못했고요. 출석률도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 한번 보여줘봐요. 봐봐요. 21대 국회 상임위 출석률 꼴찌는 안철수, 민주당은 박용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거예요. 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굉장히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위 10%라고 지금 통보돼서 밖으로 자기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박용진이나 윤영찬은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깠잖아요. 친명이 아니어서 탄압받았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31명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위 20%가 31명이었대요. 그중에 지금 튀어나온 게 사실상 4명이에요. 박용진, 윤영찬, 김영주, 이수진. 여기는 하위 20%들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비명이라 조작당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주장이. 왜 이렇게 후한무치해. 약간 구질구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나왔어도 사실은 현역은 정치 신인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저평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우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선언인지 아우팅인지 아우팅 자체가 저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일종의 과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 인정.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영혼 불멸의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당원들한테도 민심 못 얻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더 하겠다 그래요? 민주당의 상당히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었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어서 공천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야. 그리고 당원들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또 공천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놨더니 이건 조작이다. 내가 비명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께서 교체 지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공천 기간이 되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 어떤 행위나 어떤 발언을 해서 당원들을 분노하게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박용진 같은 경우엔 작년 11월 달에 법사위 개최 놔두고 재선의의 결과 화가 치민다 이렇게 김도욱과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법사위를 넘겨줬다라는 부분인데 박용진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법사위 넘어가는 거에 도움을 됐다라는 발언은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박용진이라는 인물이 뭐 이재명 측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냐면 윤영찬도 그렇고 박용진도 그렇고 어디 정편이나 나가서 정편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새날은 거의 극좌방송이겠죠. 근데 일반 지지층 상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정상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민주당 쉴드 치고 왜냐하면 진보 보수가 같이 앉아서 평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 정말 셀 수가 없었고 내가 검색을 하다가 이 자료를 내면은 몇십 개를 집어넣어서 오늘 자료에서 뺐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가 잘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공약 이행 평가, 법안 발의 건수, 출석률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원들 현역 의원 교체 지수도 엄청 높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탈락이지.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는 컷오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하위 20%든 10%든 하위 20%면 감점 20점, 하위 10%면 감점 30점 감수하고 경선하라는 얘기예요. 박용진은 지금 이의 신청하고 경선 뛰겠다는 거고 윤영찬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4명의 의원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20%를 받았다. 그럼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불만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공격의 타겟이 다 이재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명 그러니까 박용진은 친명을 하위 평가 명단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영찬 이재명의 사당하라고 했고 이수진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사당 공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사당 공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을 먼저 돌아보고 물론 이 사람들이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을 얘기해야지 그 본질을 왜 벗어나서 이재명만 공격하느냐. 이분들이요. 어차피 당선된다 하더라도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 돌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 받아들이면 돼. 정청래 의원이 기억하세요? 김종인 비대위 때? 자기 그 전에 문재인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옆에 있는 그 최고위원 비문 최고위원 있어 주승용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공발 치지 마세요 한마디 했다가 컷오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컷오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탈당 안 합니다. 컷오프 당하고 그 당시 총선 지원 유세 다녔어요. 덕컷 유세단 만들어가지고. 네. 훌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자리하는 게 봉사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거기 그 혁신 공천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음모론이죠.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동작을 이수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명입니까? 내용적으로는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언론에서 친명으로 네. 분류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저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하는 거 난 부끄러운 게요. 사선하셨고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릴 만큼 누리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네 만에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김영주 부의장 그 건에 대해서 한동훈 뒤도 한마디를 했어요. 촉색처럼. 김영주 합리적인 분. 이재명 하위 1%일 것이다. 이게 왜 한동훈한테 이런 거리를 줍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이제 사선까지 하신 데다가 민주당 탈당 선언까지 하셨는데 저는 약간 뒤끝이 있어가지고 또 김영주 의원 하면 또 우리 무슨 생각납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얘기할 때 그 자리서 거기서 한국인 없어서 좋으니까 홋카이도로 골프 여행 간다고 그거 문자 주고받다가 기자한테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이런 거죠. 좀 잘 싸우고 정말 전투적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한데 되게 자기 살 국민들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그런 분의 한 분이 아닐까. 민주당에서 지금 사선이면 거의 16년 동안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겠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고 밖으로 발표 안 하는 국회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형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어요. 불출마 빼고 나면 150명 조금 넘었겠죠. 이런 사람들 평가를 해서 하위 20% 숫자로는 31명을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밖으로 나온 게 4명 정도. 27명 남았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마이너스 점수 페널티 받고도 경선 치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친명이 아니다로 나누는 건 되게 웃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체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의 정신으로 민주당 끌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이유가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좋은 평가 받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니들이 한 공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 범위 지금 중학생이 초등학생 시험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야. 담임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결과가 안 나왔다고 치면 나 같으면 반대로 하겠거든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 성숙한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쉬겠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뜨는 거야. 비례위성정당으로 건너가서 의석수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 때 영웅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4년 누리셨으면 됐지. 근데 김영주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의원 다른 의원들 보면 박용진 의원 같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진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2022년도에 비 왔을 때 사진 잘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권 징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엄청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시스템 공천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저런데 왜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부 그래도 비공개 회의를 많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사당화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가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죠. 아예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뭐 정말 진짜 친명계 의원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의 사당화였으면은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공영세 이제 단수공천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가산자산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 전에 불출마해라, 탈당해라, 누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얘기했던 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이 사당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좋게 얘기하면 정말 민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게 좀 포장해 볼게요. 어차피 사당하니까 진짜 한번 사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수도권에는 진짜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11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162명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더 많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 중앙 중앙 언론들도 거의 수도권 중심주의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 많은 의원들 속에서 그다음 어쨌든 혁신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수는 당연히 교체돼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이 총선이라는 게 가장 좋은 후보들 싸울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당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민주주의인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축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우리 당이 시끌벅적하는 거는 축제를 맞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공천이 어느 한번 조용하게 안 된 적이 있나요? 늘 시끄러웠지.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말씀인데요. 진짜 이미 욕 먹은 김에 사당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컷오프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같은 경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왜 그분이 컷오프됐냐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학 후배인 고서 변호사가 당수 공천됐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오직 뭐냐면 국민의힘은 공천 혁신이고 민주당은 공천 파열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축제를 잘 벌리고 있는데 약간 그 당원 입장에선 뉴스 보면 억울하죠. 속상하고. 그게 이제 간단히 보면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고 선동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62명이에요. 불출마 등 빼면은 대개 다시 선거 나가시는 분이 150명 정도 돼요. 50명을 바꿔봐야 현역 교체율이 33.3%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반 정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5명 정도를 갈아야 현역 교체율 50%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친명 비명 공천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인격이나 인상 수준이라고 생각해. 뭐냐면요. 혁신 공천은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공천이 아니에요. 민심 잃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달리 말하면 당선 가능성만 보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4명 의원들 이재명 공격에서 그 비판을 했잖아요. 그 공격 포인트가 왜 이재명한테만 되어 있느냐. 이분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지 못하는 민주당이고 이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요. 당선 가능성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겠지만 현근택 출마 포기할 때 왜 출마 포기를 시켰겠습니까? 누가 전화한지도 알아요, 저는. 전화해서 출마 포기해라.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갖고 지지고 볶는 거를 리스크 줄이는 과정이에요.
최대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죽이는 거예요. 친명이 먼저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친명 비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찬 지역구나 뭐 이수진 의원 지역구나 박용진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뭐 연역 교체 지수도 굉장히 낮아. 당원들 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는 또는 민주당 공관위는 이 사람들을 컷오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로 봤을 때 컷오프 시킬 이유가 없는 거는 친명이어서 공천하고 비명에서 공천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지역구는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지는구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보는 거는 당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비명이라서 탄압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건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용 알고 있으면서. 31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공천이 탈락되거나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시키거나 또 현역에 아웃되거나 이런 일들이 혹여 있을 수는 있는데 언론의 이슈가 2, 3일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쉽게 포기를 해요. 왜냐?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은 선거 이후에 장차관 자리 정부 개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개편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 사장들 지금 130명, 150명이 올 연말까지 자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비상임 이사들까지 가면 3,000명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한테는 가만히 기다려도 떡고물이 있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말했던 캐비넷실도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이후로의 갈 자리가 또 보장되기 때문에 여당의 공천 관련해서는 이슈가 더 줄어들거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 이렇게 공천되는 걸 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간절하구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대문을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울 수복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되게 그 간절하고 민주당은 좀 요즘 뭐 분위기가 좀 우리가 솔직히 좋다 보니까 조금 안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조금 총선 압승을 위해서는 절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공천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처음에 이제 현역 의원은 1대1로 다 경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선한다. 그런데 지금 단수 나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수가 이제 나올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에서 모모 의원들의 적격 부적격 그러니까 후보들을 다 부적격시켜서 후보 자체가 지금 어차피 단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뻔히 압니다. 알면서 진짜 비판해야 될 포인트를 비판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 향해서 비판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측근들 꽂으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선동이고요. 자, 흑수저님 진짜 7위도 공부 못해서 반에서 꼴등한 거를 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건지. 인간이라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이 먼저다. 야, 사람이 먼저단 들어봤어도 반성이 먼저단. 반성이 먼저다. 처음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윤복자님 감사드리고요. 자, 1분 마치고.